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 미스터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듣다 보면 스르륵 잠이 들고 다음날 다시 한번 찾아 듣게 되는 수요 미스터리. 매주 화요일 밤 그리고 목요일 밤 주 2회 찾아갑니다.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 놓으세요. 그럼 오늘의 수요 미스터리 바로 시작합니다. 1986년 조지아,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샤론 마샬이라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전교 상위권 성적에 장학금을 받고 명문 조지아 공과대학교에 합격한 아주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받던 소녀였습니다. 항공우주공학을 전공으로 정하고 꿈의 직장인 나사에 입사하겠다는 희망찬 미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샤론은 정말 똑똑하고 자신이 원한다면 뭐든 할 수 있고 뭐든 될 수 있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라졌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병원에 실려왔고 의식불명 상태에서 결국 사망합니다. 사고사로 처리된 그 사건.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살인의 미스테리가 아닙니다. 한 소녀의 인생이 얼마나 교묘하게 훔쳐지고 짓밟히고 조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미스테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악마 같은, 아니 악마보다 더한 한 남자의 정체를 밝히는 이야기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것인지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 그녀의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샤론 마샬.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미소 짓던 아이였어요. 정말 똑똑하고 착했죠. 조지아주 포리스트 파크 고등학교를 졸업한 1986년 샤론은 전액 장학금을 받고 명문 조지아 공대에 합격합니다. 꿈은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해서 나사에 입사하는 것. 그런데 그런 완벽해 보였던 그녀가 갑자기 진학을 포기하고 사람들 앞에서 사라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았고 몰래 출산해서 텍사스의 한 부부에게 입양을 보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그녀의 삶은 이때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샤론은 조용히 조지아를 떠나서 플로리다주 템파로 이주합니다. 그녀와 함께 있었던 남자, 이름은 프랭클린 델라노 플로이드, 보통 짧게 프랭크라고 불렸죠. 주변 사람들에게는 샤론의 아버지라고 소개되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족관계 서류에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존재였죠. 샤론의 아버지 프랭크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허리 통증을 이유로 일하지 않았고 대신 샤론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녀는 스트립 클럽에서 무대에 서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또다시 임신한 샤론. 이번에는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합니다. 아들의 이름은 마이클. 이 아이는 이후 또 다른 미스테리의 중심이 됩니다. 샤론은 클럽에서 일하면서 주변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유독 그녀와 친하게 지낸 동료 셰릴 코메소라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샤론의 동료인 셰릴과 샤론의 아버지 프랭크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잦은 말다툼이 일어났고 때로는 위협적인 언행까지. 그러던 어느 날 셰릴은 프랭크에게 복수하려고 사회복지국에 샤론의 불법 수입 은닉 사실을 신고합니다.
그 일로 샤론의 복지 수당은 끊기게 되죠. 그로부터 며칠 뒤 셰릴은 실종됩니다. 마지막 목격자는 클럽 근처에서 프랭크와 격렬하게 다투던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차는 공항 주차장에서 발견되지만 그 이후 그녀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셰릴의 실종 후 프랭크와 샤론은 갑작스럽게 도시를 떠나서 새로운 이름과 가짜 신분으로 또 다른 삶을 이어갑니다. 이번엔 오클라호마 털사. 샤론은 여전히 스트립 클럽에서 일했고 클럽 동료들에게는 여전히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프랭크는 여전히 불안한 존재였습니다. 샤론이 남몰래 새로운 남성과의 만남을 가지려 하자 주변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프랭크가 이를 좋아하지 않을 거란 걸 누구라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1990년 어느 날 샤론은 고속도로 옆에서 쓰러진 채 발견됩니다. 겉보기엔 뺑소니 사고였지만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했고 친구들은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녀의 상태가 호전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버지 프랭크는 갑자기 모든 면회를 금지시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샤론은 의식을 잃은 채 사망합니다. 의료진은 말합니다. 차에 치인 상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 곳곳에 멍자국, 오래된 외상들. 이건 누군가에게 학대받은 흔적입니다. 샤론의 장례식은 가족이 아닌 그녀의 직장 동료들이 마련했습니다. 샤론의 아버지 프랭크는 생명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지만 사회보장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본명이 밝혀집니다. 프랭클린 델라노 플로이드, 전과자, 유괴, 아동 성폭행, 은행 강도, 탈옥까지. 그가 살아온 인생은 범죄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결혼했던 여성 샌디 칩먼이 구속된 사이에 4명의 자녀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그중 한 명, 가장 나이가 많았던 딸, 그녀가 바로 샤론, 아니 수잔 마리 사보르카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랭크는 전처인 샌디의 장녀 수잔을 납치해서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유괴한 아이를 데리고 전국을 전전하며 이름을 샤론으로 바꾸고 거짓말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샤론의 죽음 이후 프랭크는 어린 아들 마이클을 사회복지국에 맡깁니다. 그러고 몇 달 뒤 그는 오클라호마의 한 초등학교에 나타나 총기를 들고 교장을 위협, 마이클을 납치해서 데려갑니다. 전국적인 수색 끝에 프랭크는 체포되지만 마이클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 필요 없다. 난 관심이 전혀 없다. 그 아이가 너희에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간다. 몇 년이 지난 뒤 프랭크는 자백을 합니다. 아이를 총으로 쐈고 고속도로 옆에 묻었다. 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색 때는 야생 멧돼지에게 훼손됐을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1995년 한 차량 정비사가 경매로 구입한 차량 안에서 수상한 봉투를 발견합니다. 97장의 폴라로이드 사진들, 여성을 결박하고 폭행하고 울게 만드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사라졌던 샤론의 동료 셰릴 코메스로 확인됐고 프랭크는 살인 혐의로 기소,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사진엔 다른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까지 반복적으로 성적으로 폭력적으로 학대받는 장면들.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수년간의 추적 끝에 확인된 진실. 그녀는 샤론 마샬, 아니 수잔 마리 사보르카스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갔습니다. 심지어는 사망할 때까지 마저도요. 수잔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부모도 기록도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샤론, 타냐, 토냐라는 가짜 이름들 속에 묻혀 살았고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이 끔찍한 범죄자의 딸로 키워지고 또한 아내였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지만 이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정체성, 존엄, 삶 전체를 박탈한 범죄입니다. 프랭클린 델라노 플로이드는 여전히 사형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수잔의 죽음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직 그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항상 미소를 띄우고 사람들에게 친절하던 사랑스러운 소녀이자 명문대의 전액 장학금까지 제안받은 촉망받은 미래가 기다리던 샤론. 아니, 수잔의 인생은 누가 보상할 수 있을까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누렸을 수잔 같은 희생자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며 오늘 미스테리 이만 마칩니다. 다음 영상을 위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